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인생에서 마흔이라는 나이는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누군가 나에게 맞는 로드맵을 제시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마흔 나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 쓰여진 40대 전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수익 공부, 마음 공부는 바쁜 직장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언젠가 이 시대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돈을 쫓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자아 성찰부터 시작하여 올바로 나를 알고 어떻게 기본을 갖추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자각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자의 작은 도전과 경험들이 앞날이 흐릿한 마흔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2의 인생을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직장인, 아이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마흔 전후 커리어 우먼, 인생의 계속적인 자기개발 및 수익 추구의 기본서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이 기본적인 자아 성찰부터 재테크 및 SNS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은 2개의 파트 각 3장씩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 채널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장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6장인 잠 못 드는 밤 책을 읽었다 인데요. 저는 이 장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는 독서의 재미를 느끼다. 어린 시절 필자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980년대 당시 교육은 암기력 위주의 학력고사 시절이다 보니 지금처럼 독서의 중요성이나 사고력이 중시되지 않았고 암기력과 문제풀이만 중시되었던 걸로 기억된다. 당시는 주입식 교육이었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1990년대 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좀 더 창의적인 입시제도 덕분에 암기력에서 사고력으로 중요성이 전환되었다. 그제야 독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지금은 어떤가?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평가제도만 없을 뿐 독서록이나 사고력 수학 등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는 평가가 많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독서에 큰 관심이 없던 필자는 독해력이 약해서 고등학교 때 영어 영역 지문을 빨리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시절을 회상해보면 영웅문 같은 무협지를 읽었던 친구들이나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더 많이 읽은 친구들이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독서를 많이 안 하던 필자는 어느덧 20대가 되었다. 이제 취업 준비에 바쁘다는 핑곗거리가 생겼다. 30대가 되니 직장 생활에, 결혼에, 약간의 육아에 나름 더 바쁘다는 핑곗거리가 생겼다. 사실 바쁜 것은 핑곗거리가 될 수 없는데 말이다. 필자의 20, 30대를 되돌아보면 책을 사는 것은 매우 좋아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 때문에 몇 권 읽거나 소장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독서 개념과 현재 독서 개념은 차이가 커 보인다. 지금은 독서법 관련 책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필자가 38세가 되던 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내게 필요한 도서의 독서였다. 그것은 나를 흥미로 이끌며 속독하게 만들었고 다독이나 발췌도까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동산 책을 읽으면서 다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덧 평소 관심 분야였던 경제 경영, 자기계발 전반에까지 독서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다. 더 이상 소장하는 책이 아니라 읽고 밑줄 긋고 발췌하는 전략 독서로 한 차원 발전한 것이다. 책 한 권에서 저자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책을 고르거나 구매하는 것도 전보다 신중해졌다. 나도 모르게 안목이 조금씩 넓어진 것이다. 그런데 책 읽기는 독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알고 싶었고 한 권을 읽으면 계속 확장해 읽게 되었다. 독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다.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면 호기심도 없으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된다. 우물한 개구리였다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읽고 싶은 것이 독서였다. 여행을 좋아하면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여러 나라를 여행하듯 독서도 같은 면이 있었다. 어쨌든 독서의 방향과 속도가 붙다 보니 한 달에 최소 10권 이상 읽었다. 문학작품처럼 줄거리가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자기계발, 경제 경영서였지만 늦어도 사흘 안에 완독한 기억이 난다. 내가 느꼈던 점은 읽고 싶은 흥미를 갖고 그 분야를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책들도 계속 읽었다. 속독과 발췌독이 가능해지면서 모르는 내용이 많거나 현실에 적용할 내용이 많은 책은 여러 번 읽었다. 지금도 필자가 주로 읽는 책은 경제 경영서와 자기계발서가 80% 이상이다. 인문 문학책은 관심이 덜하고 재미를 별로 못 느끼는 편이다. 최근 독서 모임을 하면서 심리학이나 철학과 같은 인문학도 읽고 있는데 속도는 좀 느리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줘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독서 모임은 여러 분야의 책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다는 것도 느꼈다. 자신이 잘 알거나 좋아하는 분야만 읽으려면 혼자 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균형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함께 읽을 필요도 있다. 필자는 38세 때부터 만 5년 동안 매년 100권 이상 읽는 중인데 독서 노트에 독서 리스트도 작성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할 점 등을 생각해 몇 줄이라도 적어본다. 필자의 경험상 독서 노트에 최소한 리스트라도 작성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 치우친 독서를 덜 하게 되고 책에 따라 몇 권을 읽었는지 체크하면서 집중적인 독서가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책 내용도 잘 기억난다. 필자가 자주 구매하는 서점의 홈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 들어가 보면 항상 수십 권이 담겨 있다. 추천받은 책이나 읽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일단 담고 한 번 더 고민한다. 사야 할 책과 도서관에서 빌릴 책, 당장 필요하지 않은 책으로 구분하며 내 지갑을 신중히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매달 10권 정도 산다. 필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구입해 읽는 편이다. 필자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흥미로운 관심 분야의 책부터 읽어야 하고 사야 할 책과 빌려서 봐도 될 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인 전략 독서를 위해서는 책을 잘 선택하는 요령이 필수다. 책을 고르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독서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큰 의미가 있다. 내가 필요한 책, 내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도 능력이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좋은 책들을 찾을 수 있으며 고전과 같은 스테디셀러를 찾아내는 것도 좋다. 필자가 책을 많이 읽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독서 습관이 부족하거나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경험담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도 없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처음 갈 때는 설렘이 너무 좋고 여러 번 갈 때는 깊이를 더 느낄 수 있어 좋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갈 때마다 다른 점을 느끼는 것이 독서와 여행의 공통점이다. 요즘처럼 여행을 가기 힘들 때는 더더욱 책으로 간접 경험을 해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독서 리스트를 만들거나 간단한 서평을 써도 좋다. 필자도 독서를 하면서 리스트나 서평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서평을 쓰는데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간단히 몇 줄만 기록하길 권한다. 책을 읽은 후 간단히 느낀 점 3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3줄, 간직하고 싶은 좋은 문구 3줄만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 쓰기를 실천해보자. 독서는 마흔 이후 살아갈 힘 중에서도 기본이자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나 통찰력을 얻는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선대 위인들까지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씩 독서를 해야 한다. 책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려는 사람이 책을 찾는다. 평생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세상에 감금당한 꼴이다. 지식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 없이 리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40대는 대부분 나와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젊은 시절부터 독서를 꾸준히 해오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오늘 나 자신을 독서라는 2글자를 놓고 되돌아보자. 필자는 10대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과서 외에 많은 책을 읽지 못했다. 20대 때는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며 여러 활동과 취업 걱정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30대 때는 직장 생활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시간이 없었다.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아야 할 입장에서 나 혼자만의 자기계발로 비치는 독서에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았던 시기다. 그러니 지금 40대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체계적인 독서를 시작할 최적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다. 필자가 그 뜻을 알게 된 것은 마흔이 다 되어서였다. 마흔 이후에 불안하고 안개 같은 인생의 답을 아무도 제시해주지 않았다. 사실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못 해준 것이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찰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는 그런 면에서 깨달음을 계속 준다. 현재 5, 60대가 겪어온 과거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던 격동기였다. 그래서 마음 편히 독서하면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현재의 3, 40대도 그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도서관도 많아진 시기를 보냈지만 책을 읽는 독자는 아직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독서도 결국 양극화의 격차가 심한 분야로 추정된다. 책 속에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한 번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소소한 작가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파워로 작용할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관심 분야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몰랐던 분야도 새로 알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1차적 지식과 2차적 지혜를 겸비할 기회가 온다. 물론 강의나 직접 경험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 대비 최고의 간접 경험이자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셈이다. 필자는 독서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자아 성찰 없이 통찰력을 얻을 수 없으며 지식을 내게 적용할 수도 없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가려는 길의 방향부터 알아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 만나면 그들은 나와 다른 경험을 선물한다. 읽으면서 자극을 주는 책이 있다면 더 가까이 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책이나 멘토를 만난다면 한층 성숙한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성장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책은 우리에게 몰랐던 사실이나 생각을 전달해준다. 게다가 나보다 한 차원 높은 고수들을 통해 분야는 달라도 어느 길을 걸어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책 속에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인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책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빨리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정상을 향해 성장할 것이다. 정상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리라.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붙어있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실제로 독서는 가장 빨리 사람을 성장,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 어떤 방법도 독서보다 사람을 빨리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생각하면서 깨닫기 때문이다.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느낀 점이 많다면 나침반이 되는 책이며 나와 잘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중한 멘토나 롤모델을 만나도 그렇듯 책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책은 나의 변화를 이끌어줄 고귀한 가치가 있다. 한편 간절히 변화를 끌어내려는 나의 바람이 없다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필자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느낀 것은 독서의 맛을 느낀 것과 더불어 필자를 긍정의 깨우침으로 변화시키고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리 책 속에 길이 있다지만 그냥 책이 좋아서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독해력뿐만 아니라 요약 능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갖추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여러 분야를 적절히 분배해 읽을 필요도 있다. 자기계발, 경제 경영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고전서 등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책을 읽는다면 침침했던 내 앞길이 훨씬 더 밝아 보일 것이다. 고백하건대 필자도 다양한 분야를 읽고 있지만 소설까지 아우르지는 못한다.
여러분도 모든 분야를 읽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카테고리를 조금씩 넓혀보길 바란다. 독서에도 집중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평소 소설이나 에세이를 좋아했다면 이제 실용서도 읽으면서 폭을 넓혀야 한다. 필자는 독자의 성향이나 취향까지 한 번에 바꾸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자신만의 관심 분야에서 조금씩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한 걸음씩 넓혀가길 권한다. 시간을 내어 서점에서 전반적으로 책을 둘러보는 것도 최근의 시장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훌륭한 공부다. 온라인으로 목차만 살펴보면 한계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서점은 한 달에 2번 이상 갈 것을 추천한다. 분야별 베스트셀러와 신간만 둘러보아도 공부가 된다. 한 분야만 탐독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지식은 깊이 쌓을지 몰라도 시대적 통찰력이나 흐름, 사고력 등을 균형적으로 갖추기는 어렵다. 현재 필요한 관심 분야의 책이 있다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10권 이상 읽으면서 전략 독서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한 분야씩 차근차근 적극적, 생산적인 독서를 하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 뭐든지 모르면 질문도 없고 더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진다. 필자가 30대까지 하지 못했던 독서를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라. 지금이 기회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독서로 삶의 철학을 확고히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불안감을 없애주는 동시에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고 인생의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원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요즘 어떤 책을 읽으세요? 사실 이 질문은 최근 등산 어디 가셨어요? 이 근처에 맛집 없나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특별하거나 잘난 척하는 질문이 결코 아니며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뜻이다. 독서에 대해 뜻이 같거나 비슷한 취향을 가졌을 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금부터 독서 이야기를 여행이나 맛집에 다녀온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 하나로 상호 생각이나 가치관을 금방 알아챌 수 있고 나와 생각에 맞는 사람을 훨씬 더 빨리 알아채고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평생 친구를 만날 가능성도 커진다.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도 크다.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1,000권, 2,000권을 읽겠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흔히 전략 독서라고 하는데 독서를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의지로 매일 30분이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